경착륙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50% 부근에서만 매도를 해도 환율이 나쁘지 않은 지점에 매도를 하게 되는 게 아닐까. 지금부터 매입한 실물 금을 갖고 있다가 고점으로 올라가 대략적으로 팔 시기가 언제부터일까요? 대략적으로 팔 시기, 제가 이것도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. 저는 금을 10년 갖고 있으려고 한 게 아니라 금과 은이 이제 2019년의 이야기입니다.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이클이 10년 동안 상승 사이클이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, 근데 여기서 은이 금보다 상승률이 항상 더 높았기 때문에 은을 사왔었어요. 그래서 얘는 완전 저는 장기 투자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생겼으니까 이때만 금으로 좀 그 자산을 배분해 놓는 거예요. 얘가 위기 때는 가격이 튀니까, 우리나라 안에서의 금 가격은 튀어 오르니까 요걸 샀는데, 그러면 얘가 이제 단기적으로 그 위기가 좀 극에 치달았을 때 금을 팔고 그때 이제 완전 저렴해진 은을 쓸어 담아야겠죠. 근데 그게 되게 쉽지는 않아요. 왜냐면 그 말은 우리가 환율의 고점을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건데, 이 환율 예측은 정말 어려워요. 이거를 성공한 투자자는 그래도 인류 역사에서 아무도 없었거든요. 예, 이거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, 다만 이 환율이 최고점은 어차피 못 맞춰도 적절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그냥 스스로 투자 시나리오를 정하는데, 가장 중요한 걸 이걸 봤어요. 환율과 주식의 상관관계. 만약에 예를 들면 주식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치면 환율은 거의 정반대로 움직이거든요. 요렇게. 이거를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 나으니까 제가 빠르게 데이터를 긁어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는 또 데이터 없이 막 그냥 입으로만 나불대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서, 그래서 저는 논리적인 그 구조와 통계적 사실,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말씀을 드려야 가장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데이터 뽑는 것도 알려드릴게요. 여기 investing.com에 오시면 여기서도 뽑을 수 있고, 저는 원래 스투비라는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뽑는데,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investing.com이 좀 기간이 길어가지고 이걸로 하겠습니다. 실제로 제 유튜브 영상에 올라오는 거의 모든 자료들은 제가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. 물론 이제 어디서 좋은 것들을 퍼온 것도 있지만, 이 차트로 여러분들께 방금 그 금 언제 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. 그러니까 제가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. 저도 환율 예측을 할 정도의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,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으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게 낫죠. 네,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,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가 오를 때 환율 떨어지고, 이제 뭐 주가 떨어질 때 환율 오르고, 주가 오를 때 환율 떨어지고, 주가 떨어질 때 환율 오르고, 이렇게 완전 거의 정반대로 움직이는 게 이게 보이시죠? 딱 봐도 주식과 환율은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거든요. 지금도 그렇고, 이 환율이 최고점이었을 때는 주식이 거의 저점이었다.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많이, 그리고 뭐 이럴 때는 최저점이기도 했고요. 뭐 이럴 때도 보면은 최고점이 이제 거의 주식의 최저점 부분과 되게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이 환율의 최고점을 맞춰야 된다는 건 정말 어렵지만, 그럼 주식의 대략적인 저점은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.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70%였고,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50%, 그리고 여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이너스 50%,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2000년부터 2011 여기 마이너스 한 30%, 뭐 이런 식이에요.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 위기들을 봤을 때,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마이너스 50%, 일본도 뭐 마이너스 50%, 다른 나라들도 다 마이너스 50%였는데 미국도 마이너스 50%였죠. IMF나 아니면 그 2000년 닷컴 버블 이럴 때 보면은 미국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70%, 우리나라 IMF 때 마이너스 70%, 그 다음에 일본은 근데 너무 커서 이거는 뭐라 말을 못하겠지만, 그리고 뭐 독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독일 마이너스 99%, 뭐 러시아 마이너스 100%, 뭐 그랬던 것처럼. 그래서 이번 위기는 어떨 거냐, 그리고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올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최소 요거 이상은 갈 것 같은데, 단순히 제 생각이에요. 또 한 50% 이상은 갈 텐데 그렇다고 70% 이상 갈까? 그거는 확실하진 않으니까, 그러면 50% 정도 되면은 한 매도 준비를 해보자. 그러면은 여기서도 50% 이렇게 내려갔을 때 환율은 상당히 괜찮은 시점이거든요.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50%였을 때 거의 밑바닥이었으니까 최고점이었고,
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이너스 50% 됐을 때 고점이었고, 뭐 코로나 팬데믹은 너무 V자 반등이고 하락폭이 적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 조금 경착륙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50% 부근에서만 매도를 해도 환율이 나쁘지 않은 지점에 매도를 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알량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예, 저는 이런 알량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. 예, 저는 환율을 맞출 그런 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뭐 제 말이 뭐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단순히 저는 언제쯤 그냥 팔면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비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양베리님, 시황이나 이런 거 사람들이 궁금해서 알려주시지만 개인적으로 의미 없다고 보시죠? 어차피 자산 본질 가치 시간 싸움이니까요. 예, 정확하십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뭐 FOMC, 뭐 우크라이나 전쟁, 뭐 아무튼 정말 많이 여쭤보시잖아요. 저도 근데 궁금하긴 해서 그냥 분석을 하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께 공유해드리는 것 뿐이지 저는 그런 거 전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는 본질 가치를 보는 거고 그 본질 가치 대비 저평가되고 앞으로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을 찾았다면 그 다음부터 시간의 싸움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유튜브 처음 시작해서부터 뭐 강의나 유튜브 영상이나 책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에서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금은 한번 그 추세가 시작되면 10년을 간다. 물론 그 기간 동안에 1년 6개월 뭐 길면 2년의 횡보 기간이 있을 수도 있다.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한 번 추세가 시작되면 나스닥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다. 가장 버블이었을 그 나스닥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게 금과 은이다.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본질 가치 대비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가격이 얼마든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사거든요. 제가 그 매매일지도 다 남겨드리잖아요. 제가 금 사면 금 샀다, 은 사면 은 샀다. 매매일지 보시면 저는 막 고점에도 사요. 고점인 거 알고도 산다. 근데 진짜 저는 가격을 안 보고 산다라는 것도 다 적어 놓거든요. 이제 투스텝 카페에 오시면 제 매매일지를 보실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진짜 사실 가격도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가격 흐름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의 싸움 그냥 그게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옛날에 제가 주식을 6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완전 트레이더였고 주식 트레이더였고 하루에도 막 거의 수십 번씩 매매를 했을 만큼 트레이더였기 때문에 단기 가격 흐름에 대해서는 진짜 그 누구보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했고 그거를 뭐 나름 뭐 나쁘지 않은 성과도 얻었던 사람으로서 단기 가격으로 그걸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면은 단기 가격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지만 근데 장기 투자를 한다고 보면은 아무리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해도 단기 가격 흐름 자체를 보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저는 스스로 얻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그렇고요. 그 실버가 막 금과 은이 폭등한다는 게 막 세상이 한번 뒤집어 엎어졌다 막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. 꼭 그래야만 오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. 강의에서도 다 나오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고 금과 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어요. 이 요소들이 사이클을 만들 때 그때부터 그냥 금과 은 가격이 오르거든요. 예컨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과 은의 슈퍼사이클 뭐 1933년부터 1947년 그리고 1970년부터 1980년 그리고 2000년부터 2011년 이렇게 있잖아요. 슈퍼사이클들이 2000년부터 2011년 보면은 뭐가 바뀌었냐는 거죠. 이때 뭐 시스템이 바뀌었나요? 이때 뭐 패권이 바뀌었나요? 뭐 근본이제로 다시 바뀌었나요? 아니에요. 이때 금이 600%가 넘게 오르고 은이 1100%가 상승을 했거든요. 이렇게 금과 은이 폭등하는 그 폭등장 이런 게 꼭 그렇게 막 뭔가 뒤집어 엎어져야만 되는 건 아니다. 막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과 은 절대 안 오른다. 그거 미국 정부가 누르는데 어떻게 오르냐. 야 걔가 오르려면 미국 패권이 무너지던가 화폐 시스템이 갈아 엎어져야 돼. 그래야 가격이 오르지. 어휴 바보들아. 이 금 투자하는 멍청이들아.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. 심지어 금 투자했다가 손실 보고 나간 분들이 대체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여하튼 결론만 따지면 절대 그렇지 않다. 이건 많은 오해고 물론 화폐 시스템 바뀔 때 금과 은 가격 폭등했었어요. 많이 폭등을 했었어요. 근데 그때만 폭등을 하는 것 절대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과 은 투자를 할 때 금과 은이 언제 왜 오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한다면 잘못된 통념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. 아이고 링고 프로듀서님 5,000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 맞아요. 이게 영상이 제가 되게 많아서 여기서는 뭐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시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의 투자 철학 그러니까 저는 왜 금과 은이 앞으로 10년간 뭐 지금은 벌써 그 이야기
이야기를 한 지가 3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7년간 그 슈퍼사이클이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제가 여태까지 뭐 지난 몇 년간 막 진짜 논문 다 찾아가면서 분석한 내용들을 정리한 강의가 있어요. 무료 강의라서 그냥 들어보시는 걸 되게 추천드리거든요. 투스텝 카페에 오시면 여기 무료 강의 금은 슈퍼사이클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는 이 무료 강의가 있어요. 요거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제가 있는 영상을 다 보면 결국에 이 내용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. 네, 다 담겨 있는데 그거를 다 보는 게 거의 이거 작성할 때만 해도 43시간인데 이게 지금 강의 오픈한 지 한 1년 좀 더 지났죠. 근데 그동안 영상이 더 쌓여가지고 한 영상을 다 보려면 50시간이 넘게 걸리시니까 제가 그것들을 그냥 쫙 조여가지고 1시간 반짜리로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요 강의를 보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차가 1강은 뭐 한 번 오르면 2, 30배까지 오르는 금과 은, 뭐 2강부터는 금의 거대 상승장이 지금부터라는 증거, 그래서 뭐 파트 1, 2, 3 하고 그 다음에 뭐 저평가인 이유 이런 것들을 쭉 담아서 무료 강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. 예, 요걸 보시면은 제가 어떠한 철학으로 지금 금과 은에 투자를 했고 왜 양베리는 금과 은에 대한 투자 확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